그러면서 기훈 역시도 게임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인물과 또 기존에 알던 인물들과의 설정이 너무나도 상상 이상이었어요. 근데 나는 비록 힘이 없고 그리고 또 뛰어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간 본연의 심성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본인이 반드시 바꿔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성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훈이 시즌 1에 비해서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456번, 나한테 뭘 원하지? 프론트맨은 사실 이 모든 게임의 설계자이고 가장 기훈과 어찌 보면 가장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모든 게임을 이미 경험한 프론트맨은 인간성이란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 기훈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극단적인 상황이더라도 인간성은 남아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훈이 가진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찌 보면 프론트맨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늦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합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시 본업에 복귀를 했고 형을 너무 동경하고 좋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즌 1에 이미 많은 인물들이 다 죽었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사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전사들 때문에 벌어지는 이 안에서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게 저도 원했지만 그걸 프론트맨과 VIP들도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캐스팅을 하면 이 안에 뽑아서 넣으면 훨씬 더 관람하는 관전하는 재미가 있겠구나. 이것도 역시 관전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오징어 게임에 내가 나온다고? 아직도 지금 설마스럽습니다. 처음에 얘기 듣고 어리벙벙했죠. 나를 왜? 약간 정말 시즌 1의 광팬이거든요. 그래서 더 합류하게 된 게 영광이기도 하고 신기함이 가장 큽니다. 전 크고 설레었죠. 설레었습니다. 게임, 우리 게임을 열었을 뿐 게임에 참여하는 건 너희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어. 유튜버 활동명 진기명기로 활동을 하다가 코인 사기에 연루가 되면서 본인도 막대한 돈을 잃고 그리고 또 채널 구독자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나서 도망자 신세로 있다가 그러다가 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준이는 어떻게든 스스로 먹고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에 참가하는 자립심 강하고 꿋꿋한 인물이고요. 게임장 안에서 잘못된 투자 정보를 준 전남친 명기를 다시 만나기도 하고요. 준이야, 너가 왜 여기 있어? 네가 나한테도 사라고 했어. 그 코인. 용식은 일단 노른빚에 시달리는 이 물색 없는 철부지이자 장금자 씨의 아들인데요. 엄마가 여기 어떻게? 삐까부라지 이놈아! 일단 용식한테 장금자라는 존재 자체가 보호막이자 굉장한 행운이었다. 사실 엄마와 아들이 들어간다는 이 설정 자체부터도 이건 굉장한 흥미를 줄 수 있는 소재인데 그래서 금자와 용식이 화면 안에서 보여줄 때는 너무 편해요. 두려움이 있고 무서운 가운데 이런 엄마라는 존재가 그냥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 엄마죠. 엄마예요. 강인한 엄마죠. 생활력도 강하고 아들을 정말 금쪽같이 생각하는 엄마고 아들이 또 좀 사고 쳐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빚을 갚겠다고 게임장에 왔는데 아들을 만나서 깜짝 놀랐죠. 생사의 기로에서 정말 열심히 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게임에 참여하는 인물입니다. 저 뭐야? 일단은 주인공인 기훈이 철없는 친구예요. 시즌 1에서는 그냥 경마 같이 다니고 철없이 사는 중년의 어떤 두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히 친구보다는 동료애나 전우애까지 있는 그런 사이였구나라는 거를 시즌 1에서 기훈이가 그냥 이렇게 막 약간 해맑은 느낌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제가 그 역할을 맡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면 안 돼.
일단 대호라는 캐릭터는 이제 해병대 그리고 되게 과한 남성성을 이제 드러내면서 내가 이 야생의 무리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생존 전략으로 좀 뭐랄까 강하고 좀 과하고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친밀감을 유도할 수 있게 좀 약간 서글서글 약간 능구렁이 같은 느낌도 많이 보이는 캐릭터였는데 일단 그 속에는 너무나 약하고 유약한 면이 있죠. 근데 그거를 자기만의 방어 기제로 좀 가득 이제 갑옷을 좀 두껍게 입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은 특전사 출신의 NTF 트랜스젠더이고요. 성확정 수술을 받고 싶은데 그 수술을 받을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 게임에 참가하게 된 인물이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좀 불이익을 받고 안 좋은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결단력 있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러 편견들을 좀 잠식시키고 멋진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용석이는 일단 소시민이고 딸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병 치료를 위해 나연아!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되죠. 노을은 군인 출신의 탈북민이고요. 북에 이제 자신의 갓난 아이를 두고 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찾는 거 외에는 어떤 삶의 의지도 없는 인물이고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딱 그 말. 신발 떨어진 무당. 주로 예언과 저주를 퍼붓죠.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게 선녀인데 이 작품 안에서 선녀는 코믹할 수도 있고 혹은 더 그걸 증폭시킬 수도 있고 어느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조금은 유동적인 인물이어서 그 씬에 선녀가 뭘 해야 하는가 그런 목표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456번 부천을 떠도는 사람들의 원혼이 네 머리 위에 앉아있어. 타노스 팀이라는 이제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원들이 보면은 나이대가 다 어려요. 다 젊고 20대고 이게 돈의 액수를 떠나서 젊은 사람들도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젊은 팀을 구성을 하셨다고 하셨었고 민수는 굉장히 소심하고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 주장을 잘 얘기도 못하고 잘 끌려다니기 좋은 그런 친구고 사실 되게 평범함에서 출발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런 게임에 참가하면 나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옆에서 막 죽어나가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숨어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부터 출발했던 캐릭터고 타노스는 은퇴한 래퍼인데 진기명기라는 유튜버의 유튜브를 보고 모든 걸 다 믿고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올인해서 투자를 했다가 모든 돈을 다 잃고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남규는 클럽 MD 출신이에요. 딜 하면서 알고 지냈던 타노스 형과 함께 팀이 돼서 게임을 진행하는 인물인데 타노스에겐 무시를 받지만 또 민수에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괴롭혀요. 그런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안에 응어리가 가득 찬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세미는 우선 당차고 이 안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게임하는 것보다 X를 누르고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무섭다. 어쨌든 민수와의 유대를 쌓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강강약약 특징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또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Let's get it! 지훈은 이번에는 그 모든 캐릭터를 더 감싸고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만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다 캐릭터 한 명 한 명마다 다 애정이 많이 가고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보통 시즌 2나 3가 나오면 1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이상의 재미를 줄 수 있는 드라마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그럼 여길 왜 다시 들어왔냐? 이번에 다 같이 나가려고.